한국 연구진, 스텔스 방지 레이더 기술 성공. 한국의 선진 기술보다 먼저 무너진 미군 기술산업. KF-21 전투기용 통합 슈퍼레이더, 500km 이내의 표적 탐지 및 파괴. 국내 연구진이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ED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이른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ED에 따르면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얽힌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물체와 같이 레이더파 반사율이 매우 낮은 물체도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이다. 이번 연구는 높은 주파수 THz 단위의 전자기파인 광파와 낮은 주파수 GHz 단위의 마이크로파 간 주파수를 상호 변환할 수 있는 기술로 극저온 섭씨 영하 273도 실험에서도 주파수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양자 레이더 원천 기술 개발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ED는 의미를 부여했다. ED는 향후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지속해서 향상시켜 스텔스 탐지를 위한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 마성기의 군, 한국의 AESA 레이더 기술,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다.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군사 분야 최대 화두는 국산 AESA, 능동주사위 상배열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기술이다. 그것도 AESA 레이더의 가장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 간,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를 했으며 이 또한 다이아몬드 공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실험한 이스라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는 소식이 국내의 밀덕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또 다른 희소식이 있었다. 전자통신연구소 ETRI에서 기존의 질화갈륨 스위치 소자를 새로 개발했는데 바로 직전의 소자가 20W급인데 반해 새로 개발된 소자는 50W급이라는 것이었다. 연구진이 만든 질화갈륨 소자는 출력, 격리도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기존 서큘레이터 대체 시 부피는 최대 450회,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송수신을 담당하는 레이더 소자의 모듈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존의 단위 면적당 모듈 수를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증가된 출력과 함께 더 많은 소자를 배열해 훨씬 먼 거리와 더 작은 물체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게 됐다. 남은 과제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장하게 해줄 소프트웨어인데 이 또한 이 분야 경험이 축적된 스웨덴의 SAAB사와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 기술들이 완성되면 그냥 전해진 스펙만으로도 AESA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을 필적하게 된다.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뛰어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새로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만 제대로 완성해내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장비의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로써 준스텔스기 설계라서 4.5세대라고 조롱을 받던 우리 KF-X의 효용성이 새로이 주목받게 됐다. 스텔스기라고 해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보인다는 것이다. 레이더 전파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켜 버리던가 흡수하는 방법으로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미국의 F-22가 콩알만하게 보인다면 F-35는 탁구공만하게 보이는 수준이고 우리 KF-X는 농구공만하게 보이는 것이다. 중국의 J-20은 우리 KF-X와 F-35 사이 어디쯤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중국제 AESA 레이더의 성능이 매우 의심이 되고 실제로 J-22 스텔스 성능이 의심되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 데다
엔진의 성능이 최근에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매우 취약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KFX의 우세를 넘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다가 스텔스성을 완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레이더를 꺼야 한다는 것이 스텔스기의 치명적 단점이다. 레이더나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장비가 작동하게 되면 상대가 역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상 레이더나 함정, 공중조기 경보기, 의성 등의 탐지 수단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스텔스기에는 레이더를 끄고도 상대를 탐지할 수 있는 어스트,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구름이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정작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조준을 하려면 레이더를 작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스텔스 만능은 철진한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오히려 근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가 좁혀지면 기동 성능이나 무기 탑재량에서 훨씬 우수한 4.5세대 전투기가 더 유리한 입장이 된다. 미국은 스텔스기가 선두에 서고 4.5세대 전투기가 뒤를 따라가서 스텔스기가 적을 먼저 발견하고 전투를 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에 4.5세대 전투기가 근접전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 마무리를 하는 전술을 개발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도입되고 있는 F-35를 선두에 세우고 KF-X가 뒤따르는 미국과 같은 전술을 구사할 경우에 KF-X가 그 어떤 4.5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난 전투력을 보일 수 있다. 레이더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보다 먼 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발한 전자점포들을 KF-X에는 내장형으로 통합할 예정인데 그 안테나 역할을 AESA 레이더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상대방 레이더나 미사일에 대한 재밍에 있어 더 강력한 빔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만큼 선두에 선 아군 스텔스기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완벽하게 상대의 스텔스기를 요리할 수 있는 기체로 재조명받고 있다. 같은 급수면서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항모함재기인 F-18 슈퍼호넷에 비해 중량을 크게 줄인 데다가 ing면 하중이 커서 기동 성능이 더 우수한 데다 레이더 성능이 훨씬 우수한 KF-X의 위력이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완전한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 배치 3버전은 F-35보다도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요즘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히 경이로운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강압적으로라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이 경계하는 중국과 일본의 발목을 잡을 EEJ 전법의 사냥개로 키우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방치 또는 협조하는 것이다. 이게 다 반도체 기술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반도체 코리아의 의상이다. 3.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 성능, 국산화율. 한국형 첨단 전투기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첨단 전투기 등에 쓰이는 레이더 및 탐색기용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DMC 융합연구단은 AESA 레이더 핵심 부품인 지라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그만큼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장착되는 능동위상배열 AESA-A4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전투기의 두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레어더 앞부분에 부착된 잠자리의 눈과 같은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 덕분입니다. 송수신 모듈은 스위치, 전력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등 반도체 칩을 집적해 제작된다. 연구진은 지난해 송수신기용 스위치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X대역 및 Q대역 레이더 송수신기용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기술 개발까지 성공했습니다. 전력 증폭기는 송신 신호를 증폭시켜 원활한 신호 처리와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최근 레이더가 진공관형 증폭기 방식에서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는 반도체 전력 증폭기 국산화 필수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연구진의 X대역 전력 증폭기는 25W, W급 출력과 대역폭 2GHz, 40% 최대 효율. 그리고 Q 대역 전력 증폭기는 20W, W급 출력과 대역폭 2GHz, 30%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질화갈륨을 이용해 기존 갈륨 비소, 가스, 소재 대비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했습니다.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핵심 부품의 성능은 미국과 유럽 상용 제품과 대등한 수준이면서도 크기는 더 작아 상용화에 더 유리합니다. 현재 AESA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88%이며 일부 부품은 미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앞으로 실용화 과정을 거치고 성능 검증 등을 통해 KF-21S일 것으로 보입니다. F-15K 위 레이더의 경우 190km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21 보람의 전투기의 AESA 레이더도 이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개발 중입니다. 참고로 FA-50 이스라엘 엘타사의 EL, M2032 레이더의 경우 130km 정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4. AESA 레이더용 단일 칩 국산화 개발, 국방 자립화, 큰 성과 1호. 국내 연구진이 전투기 두뇌에 해당하는 A4, AESA 레이더,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SAR 핵심 부품을 개발했다. 국방 기술 자립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를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국방반도체, DMC, 융합연구단이 질화갈륨, 간, 반도체 송수신 단일 집적회로, MMIC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최신형 전투기에 장착되는 A4, AESA 레이더는 MMIC를 적용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 신호 의상 진폭을 조정해 표적을 탐지 추적한다. 이번 성과는 고출력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스위치 MMIC를 칩 하나에 집적한 X대역 레이더 송수신기용 단일 프론트엔드 집적회로 기술이다. 간기반 송수신 단일 프론트엔드 MMIC는 해외 선진국만 확보한 기술이다. 그동안 국내 개발 실적이 전혀 없었다. 국내 설계 제작으로 이룬 이번 성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송수신 MMIC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전망이다. 연구진의 X대역 단일 프론트엔드 MMIC는 대역폭 1.5GHz, GHz, 대역에서 36dB, dB, 송신이득, 19W, W급 출력과 28% 수준 송신효율, 그리고 38dB 수신이득, 2.8dB 이하 수신잡음지수 성능을 낼 수 있다. 송신이득, 송신출력 및 수신이득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신잡음지수 및 송신효율은 동등 이상이다. 이번 성과는 의성 탑재체 주요 시스템인 SAR 안테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수한 전력 특성과 높은 효율 특성을 바탕으로 의성용 송수신 모듈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지난 20년 넘게 화합물 반도체 소자를 설계 제작해온 연구 노하우로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자체 집적회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해내 군수 분야 간 집적회로 부품 국산화 키트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임종원 ETRI DMC 융합연구단장은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 및 공정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X대역 질화갈륨 단일 칩 기술을 확보했다. 며 국방기술 자립을 통해 소부장 수출 규제 및 의성 환경 검증에도 적극 대응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